이쯤 되면 여러분은 내가 왜 익스펜더블이 되었는지 궁금할 것 같다.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겠지. 강아지를 죽이거나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쳐서 이런 신세가 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런 일은 없었다.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자청했다. 익스펜더블이 필요한 사람들은 익스펜더블이 되라고 설득하지 않는다. 대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어쨌든 듣기에는 훨씬 좋다. 내가 멍청하게 그 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난 내가 하려는 일이 무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미드가르드의 채용 담당자 사무실에 앉아 그녀가 늘어놓는 장황한 설명도 전부 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그웬 조헨슨이었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에 금발머리였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에 목소리는 아침 식사로 자갈을 씹어먹은 것처럼 거칠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손에 든 스크린을 보며 앞으로 내가 맡게 될 수도 있는 임무와 그로 인해 내가 겪게 될 수도 있는 죽음의 목록을 읊었다. 일단은 항성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우주선 외부를 수리해야 했다. 그 밖에 개척지 동식물에 노출되거나 필수 의약품 임상실험에 참여하고 적대적인 토착 생명체가 있으면 전투에 투입되는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목록에 나는 결국 집중력을 잃고 말았다. 사실 그들이 나에게 뭘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익스펜더블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난 조종사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었다. 유전학자나 식물학자, 우주생물학자도 아니었다. 우주선의 말단 직원조차도 못 됐다. 쓸만한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난 진심으로 미드가르드를 벗어나고 싶었고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했다. 우리가 정착한 후 200년 만에 처음으로 우주선이 발사될 예정이었고 그 우주선에 타려면 익스펜더블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조직 샘플을 제출해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나면 개척지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투입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웬의 장황한 설명을 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니 상륙 거점에서는 위험하거나 치명적인 임무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내가 그런 임무에 정말 자주 불려가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포악한 육식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크레바스를 탐사할 때는 원격 조종 장비를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다. 미드가르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나는 이 임무가 그리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겼다.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되어야 하는 임무를 비롯한 여러 작업은 기계보다 인간의 몸이 훨씬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고 기계로는 할 수 없는 의학 실험과 관련된 임무도 있었다. 게다가 상륙 거점에서는 익스펜더블이 기계보다 교체하기 훨씬 쉬웠다. 우린 앞으로 꽤 오랫동안 중공업은 고사하고 광물도 제대로 채취할 수 없었다. 금속 장비를 못 쓰게 되면 다시 작동되도록 고치지 않는 이상 자원을 영원히 잃는 셈이었다. 반면 나를 하나 더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는 농산물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다. 아직은 어느 쪽도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다. 니플하임의 돔기지 밖에서 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장기 수건 사업이 될 예정이었고 실내에서 작물을 키우는 것조차 토착 미생물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이 적힌 기나긴 목록을 다 읽은 그 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나를 아주 오랫동안 불편할 정도로 뚫어져라 보았다. 그웬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임무를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나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외는 나를 계속 뚫어져라 보았고 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정말이지 아주 간절하게 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가? 내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힘든 환경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얘기하려고 입을 뗐을 때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당신 정말로 아예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겁니까?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내 얘기를 듣긴 했나요? 당신이 맞닥뜨릴지 모를 끔찍한 일들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급성 방사선 중독이라고 한 것도 들었다는 얘기네요. 당신이 치명적인 농도의 전리 방사능에 고의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했고요. 그 결과 열이 펄펄 끓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고 내장은 다 녹아서 며칠 동안 항문으로 쏟아져 나오다가 결국엔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전부 확실히 이해했나요? 예.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진 않겠죠? 일어납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요. 제가 방사능에 피폭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진이 빠진 채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을 거잖아요. 자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약을 먹고 눈을 감고 새롭게 태어나면 되니까요. 그러려고 백업이란 걸 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익스펜더블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웬이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으려 해서 내가 물었다. 뭘 안 한다는 거죠? 그웬은 한숨을 푹 쉬었다. 자살이요. 제가 본 바로는 자살이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에도 자살은 거의 하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3시간짜리 강의 가지고는 수십억 년 동안 내재된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을 극복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익스펜더블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견뎌야 할 때도 많아요. 의학 실험을 예로 들어보죠. 이때는 안락사로 실험을 중단시킬 수 없어요. 토착 미생물에 노출되어야 하는 임무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물학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사령부에서 알아야 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얻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이해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더 적당한 답변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 애는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내게 시선을 돌렸을 때 내가 아직도 자신 앞에 앉아 있어 실망한 눈치였다. 반스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임무를 맡으려고 하나요? 그녀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모은 두 손 위로 턱을 고였다.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쯤 죽더라도 어차피 전 불멸의 존재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이번엔 한숨 소리가 더 컸다. 그래요. 당신이 멍청한 건 잘 알겠군요. 차별은 하지 않는 게 우리 방침이지만 이 경우 문제는 개척지 탐사에선 익스펜더블 미션이 실제로도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아주 단순한 사람에게도 저장 공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에? 백업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하죠. 이 임무를 맡게 되면 당신 인격은 당신 개척지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이 될 거고, 당신 신체는 개척지가 보유할 유일한 생물학적 패턴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일이 잘못되면 당신은 드라카에 살아남은 최후의 생명체가 돼 다른 자원과 함께 수천 개 인간 배의 안녕을 오롯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정말로 맡을 수 있다고요? 나는 긴장한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의자 앞다리가 들릴 정도로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두 손을 머리 뒤에 고인 채 다시 천장을 응시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임무에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맞춰봐요. 이번 탐사 임무에 지원한 사람은 수만 명이었어요. 관심을 보인 조종사만 600명이 있었고요. 조종사를 몇 명이나 뽑는지 알아요? 지금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궤도에서 벗어난 이후로 베르토가 수천 번 얘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답을 몰랐다. 그녀가 말했다. 2명이요. 2명을 뽑는 자리에 600명이 지원했어요. 주말에 취미 삼아 비행기를 몰아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600명이 저마다 엄청난 경력을 자랑한다고요. 심지어 마이코 베리건이 물리부서 책임자로 지원했어요. 믿어져요? 난 고개를 저었다. 마이코 베리건이 누군진 몰랐지만 물리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간인 듯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또한 마이코 베리건이 개자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와는 관련이 없지만